몇 주 전에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순찰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뒷얘기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당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 그게 지난달 17일에 하동해안 파출소에서 순찰차가 있는 데 앞에 그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던 세상에. 사건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바로 저 순찰차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은 왜 저 안에서 숨져 있었냐면 네. 무려 36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었는데 고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머나. 왜 고체온증이 됐냐면 네. 당시 하동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어머나. 차량 내부 온도가 5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그 안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저 여성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금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았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저 여성이 그 과거에도 집을 나갔다가 한 시민한테 발견이 돼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을 나갔다가 자기 집 못 찾으니까 혹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순찰차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으니까 이번에도 집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순찰차를 탄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황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상황, 이 순찰차 내부를 이 수사대가 감식을 해봤더니 곳곳에서 순찰차 내부 곳곳에서 여성의 지문 또 여성의 족적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저게 갇혀 있다가 이 여성이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저 순찰차가 안에서 문을 이렇게 열면 되는데 왜 못 나온 거예요, 저게? 여성이 당시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순찰차 뒷문은 안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에? 앞문은 안에서 열립니다만 뒷문은 도주의 우려를 대비해서 아예 안에서 열지 못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겨가지도 못합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쳐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금 저렇게 돼 있군요. 예, 꼼짝없이 뒷좌석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여성이 결국 숨지고 말았고 36시간 가까이 갇혀 있을 수밖에 어머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경찰 장비 관리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반드시 잠궈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허. 이 순찰차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열렸으니까 열었겠죠, 저 여성이 세상에. 경찰들은 하루 전 마지막 운행 후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36시간 동안 지난달 17일이면 폭염이 한층 기승을 절정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니야. 세상에 저게 36시간 갇혀있으면 그때 얼마나 이 여성 고통스러웠을까 세상에. 그런데 저곳에요. 조금만 일찍 저 순찰차에 있던 걸 발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경찰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진상 파악과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정된 순찰 근무 시간에 순찰을 결략하고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방문한 8월 16일 02시 12분경 손해 상황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근무 태만 등등의 지금 단어가 들리긴 하는데 이 여성과의 죽음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브리핑 내용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허준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실종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매뉴얼 규정대로 근무만 성실하게 했어도 이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요.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고 난 뒤에 7번이나 있었는데 어머나. 이 7번의 기회를 다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어머나. 바로 근무 태만 때문인데요. 세상에. 지금 이 여성이 16일 새벽 2시 10분쯤에 파출소에 찾아옵니다. 문을 당겼지만 파출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근무하던 경찰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여성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여성이 파출소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가게 된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여성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12시간 동안 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해야 되잖아요. 12시간 동안 3번의 순찰 임무가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 여성이 사망한 것이 다음 날 오후 2시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전에 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부터도 순찰할 수 있는 기회가 4번은 더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순찰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네. 여성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11시 반쯤에 하고 3시간 뒤에 실종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려고 순찰차에 탔다가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그 뒤에 여성의 시신이 있어서 발견이 됐다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아침 8시에 근무 인수인계 교대를 하는데 그때는 순찰차는 구조나 이 출동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기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었어요. 그 여성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을 살펴보지 않고 앞에 주행거리만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고 다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도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발견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요. 여러분 지금 듣고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경찰입니까? 경찰이에요?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인데 송구하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너무 이상했어요. 왜? 어떻게 지구대 순찰차가 36시간 동안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가? 정말 그렇게 순찰차가 아무리 넉넉하다도 36시간 동안 순찰차가 한 번도 출동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전국의 대다수 경찰관들도 이해하지 못한 근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출소는 지구대보다 관할 범위가 좁다 보니 배정된 근무 인력도 적고 순찰차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파출소는 4인 1조 4개조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 장비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업무 인수인계할 때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동을 켜서 차량 운행 기록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최초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업무 인계 인수 과정에서의 실수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보니 순찰을 돌지 않았다. 순찰차 의무 운행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돌지 않았다. 통상 지구대는 순찰차 서너 대 중에 한 대 정도를 쉬게 하고 두세 대가 돌고 파출소는 2대 중 한 대를 쉬게 하고 한 대가 돕니다. 순찰을 돌지 않았다는 의미는 신고가 적게 들어오니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할 생각을 가졌을 뿐 평소 해야 할 순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상황 근무는 선외 근무라고 지칭하는데 누군가 찾아왔을 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지키고 근무를 해야 하는 인력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손해 근무를 게을리하였다. 어떤 형태로도 변명할 수 없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맞아요. 지금 경찰이 자기 할 일만 다 하고 규정만 제대로 이른바 그 근무 매뉴얼만 지켜서도 이런 참변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최전봉 교수님? 당연하죠. 만약에 경찰이 원래대로 규칙대로만 했으면 이 여성 살릴 수 있었어요. 아까 허준 변호사 얘기했지만 7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파출소가 밤에 문을 걸어 잠그면 어쩌자는 거죠? 원래 매뉴얼에는요,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되고 한 명은 반드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을 잠가놓고 자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도 나머지 2명도 사실은 10분 안에 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근데 자고 있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여성이 처음에 파출소 문을 몇 번 이렇게 열었다니까요. 시도를 해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근무해야 할 근무자는 없고. 이런 상태가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경찰은 파출소 직원 13명을 인사 조치했고요.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급지 경찰서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소에 뉴스파이터가요, 고생하시는 구슬땀 흘리시는 경찰분, 전국의 경찰분들 틈날 때마다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렸지만요, 이번에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요.
이게 경찰입니까? 경찰이에요? 폭염에 더위 먹어서 기강까지 더 해이해진 거예요? 이게 그냥 지방의 파출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청 차원에서 조직의 기강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이에요?